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10월 29일에 우리나라의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의 개량을 위한 성능 개량 및 형상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독도함이 개량될 거라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굳이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주제를 다루려는 이유는 바로 독도함의 무인기 항모로의 개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과거 한화에서는 무인기 항모를 전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한화가 무인기 항모를 전시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줄어드니 그 대안으로 내놓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한화의 말처럼 무인기 전용 항모는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 무인기 전용 항모를 만들려는 나라가 있기는 할까요? 미안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화의 무인기 항모 같은 대형 무인기 항모를 건조하려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화의 제안은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성이 있는 무인기 항모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독도함 같은 대형 비행갑판을 가진 대형 상륙함들의 무인기 항모의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현재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터키의 아나돌루함입니다. 터키의 아나돌루함은 스페인의 후안카를로스 1세급을 기반으로 건조된 상륙함으로, 동형함으로는 호주의 캔버라급이 있습니다. 이 함들은 스페인의 나반티아 조선소가 건조한 함들로, 원래 계획은 상륙함으로도 쓸 수 있고, F-35B를 운용하는 경 항공모함으로도 쓸 수 있게 계획된 함선이었지만, 스페인은 F-35의 공동개발국이 아니었고, 그 덕에 F-35B를 운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결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후안카를로스 1세급과 그 형제함들은 F-35B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스페인도 호주도 자신들의 대형 상륙함에서 F-35B를 운용하는 걸 포기했고, 이 함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조된 함이 바로 터키의 아나돌루함입니다. 물론 터키의 아나돌루함은 함선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는 통해 F-35의 공동개발국에서 퇴출당하면서 현재는 어차피 F-35B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터키는 바로 아나돌루함을 세계 최초로 무인기 항모로 개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나돌루함에서는 그래서 TB2 바이락타르의 발전형인 TB3라는 무인기를 운용할 생각이고, 이 무인기의 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MQ-1C 그레이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레이글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군단급 무인기와 비슷한 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터키는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와 비슷한 무인기를 아나돌루함에서 대량으로 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터키가 얻게 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터키의 아나돌루급 상륙함 정도의 크기의 함선이라면 TB3를 최대 30대에서 40대, 아니면 정상적으로 헬기와 같이 탑재한다면 20대 정도를 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무인기이면 24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터키는 TB3 5대 정도를 항상 공중에 채공시키면서 함대 주변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정확히 항공모함에 탑재된 비행대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함대 방어이고, 그리고 함대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찰입니다. 한마디로 장거리에서 함대에 적이 접근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공군 항공대만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항공모함 함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공군은 항공모함을 마치 움직이는 활주로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항공모함 함대를 방어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해군항공대를 부활하고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공군항공대와 해군항공대를 전부 배치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항공대가 주로 하는 임무가 바로 함대방어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 있는 공군항공대는 주로 공격 임무를, 그리고 해군항공대는 함대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해상에서의 항공모함 비행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항공모함 함대를 방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적의 접근을 감시 정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겨우 우리 군단급 무인기 정도에 불과한 TB3라고 해도 함대의 방어를 위해서 이게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여러 대의 무인기를 항시 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 항공모함의 역할의 절반은 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정익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폭격하는 정도의 위력은 아니지만 무인기를 통한 공격 임무 수행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바로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 항공모함의 도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화가 주장했던 아예 무인기만을 위한 무인기 항모를 기획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게 당연한 게 무인기 항모라는 건 말 그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전투함입니다. 그렇기에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마치 과거에 항공기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항공기를 함선에 탑재하는 항공모함이 처음 등장하는 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당장 처음부터 무인기만을 위한 전용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고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 항모를 준비 중인 겁니다. 그럼 왜 많은 나라들이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 항모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우리 독도함만 봐도 넓은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또 넓은 경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륙함이라는 건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함선입니다. 당장 우리 독도함만 해도 처음에 건조되었을 때 행사만 뛴다고 해서 행사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등 활용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군 내에서도 이번 함의 건조를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었죠. 그런데 상륙함이 평소에 별도로 할 일이 없는 건 우리나라만이 아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해군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함선이 군수지원함과 상륙함이더군요. 한마디로 그만큼 평소에는 할 일이 없는 함선입니다. 그러나 상륙함이 평소에 할 일이 없을 뿐이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어떤 함보다도 필요성이 큰 함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해군이 독도함의 이번함인 마라도함을 오랫동안 미루다가 건조한 이유가 바로 천안함 사건 때의 독도함의 활약 때문입니다. 독도함이 작전 해역에서 머물면서 수색군한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들의 모함이자 지휘함의 역할을 했고,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래서 해군도 다시금 독도함과 같은 함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늦게나마 독도함의 이번함인 마라도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상륙함은 평소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함선이라는 건 변함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도 독도함에 함대기함 임무를 부여해서 활용도를 높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많은 나라들이 대형 상륙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독도함도 무인기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개량의 무인기 항공모함으로서 필요한 요소가 반영되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 독도함의 개량 내용을 보면 전투체계를 국산 전투체계로 교체를 하고, 항행 레이더도 교체되며 적외선 탐색 장비와 표적 추적 레이더도 국산으로 교체가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게 되고 당장 전투체계를 국산으로 교체하면서 처리 속도가 100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핵심이 되는 가장 큰 개량은 주력 레이더의 교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독도함에는 네덜란드의 시그널사의 스마트 엘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시그널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탈레스에 흡수되었고, 탈레스도 현재는 BAE에 합병되었죠. 뭐 아무튼 이 레이더는 네덜란드 해군의 더제벤 프로빈시엔급 호위함에 탑재되어 있고, 네덜란드는 이 레이더에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을 부여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이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혹사당하자 독도함의 스마트 엘 레이더를 네덜란드처럼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하게 개조해서 탄도미사일 추적 임무를 부여해서 세종대왕급의 임무 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 부분에서 네덜란드의 최신 소식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네덜란드는 스마트 엘 레이더에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을 부여하고, 이걸 이용해서 SM-3를 더제벤 프로빈시엔급에 탑재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스마트 엘 레이더는 회전식 레이더이고, 그래서 사면 고정식 레이더에 비해서 표적 갱신율이 낮고, 그로 인해서 탄도미사일을 추적은 할 수 있는데 적 탄도미사일이 회피기동을 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더제벤 프로빈시엔급과 같은 시스템을 쓰는 자신들의 작센급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는 걸 포기했고요. 아예 새로운 함선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엘은 탄도미사일 추적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량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스마트엘 레이더는 독도함에 개량되어서 탑재되는 국산 A사 레이더보다 더 탐지거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익 항공기를 관제하는 데는 국산 A사 레이더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독도함을 통해서 고정익 항공기를 관제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과거 천안함 사건의 경험에 따라서 굳이 스마트엘 같은 탐지거리 400km의 레이더는 필요 없고 좀 더 탐지거리가 짧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마디로 헬기만 관제하면 되기 때문에 관제 거리가 더 짧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함인 마라도함에는 이스라엘 IAI사의 ELM-2248이라는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탑재했고, 이번에 우리 독도함에도 스마트엘을 떼어내고
충남급에 탑재된 국산 사면 고정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레이더가 스마트헬보다 대공교전에 더 적합하고 그리고 탐지거리도 200km가 넘기 때문에 고정익기가 아닌 헬기의 항공관제용으로는 충분합니다만 문제는 만일 독도함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무인기의 항공관제에는 새롭게 달리는 국산 레이더보다 지금 달려있는 스마트헬이 탐지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개량이라는 건 저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공무장도 우리 해공으로 교체하지 않고 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긴 하나 뭐 독도함은 전투함이 아닌 상륙함이니까요. 굳이 수명이 남은 미사일을 떼어내고 새로운 미사일로 교체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독도함의 개량에는 아무런 무인기 운용에 대한 개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장 터키는 자신들의 아나돌루함의 TB3라는 우리나라 군단급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의 무인기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키질레마라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기를 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는 아나돌루에서 키질레마를 운용한다고만 하고 있지 키질레마를 어떻게 운용할지 방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아나돌루함에서 키질레마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출장치도 있어야 하고 강제 착함장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터키는 어떻게 이런 걸 아나돌루함에 탑재할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도함에서도 터키처럼 제트 엔진이 달린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강제 착함 장치나 사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건 현실성이 없고요. 현재 제가 우리 독도함에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인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S-300 무인헬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정보함에서 정보사에 의해서 S-100이라는 무인헬기를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이순신급 구축함과 그리고 서해 해병대를 위해서 해상무인 헬기의 도입을 원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S-100 무인 헬기를 확대한 S-300 무인 헬기의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당연히 S-300은 S-100에 비해서 훨씬 대형화되어 있고 특히 저는 이 헬기에 비공을 탑재해서 해상에서 적 공기부양정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기대가 큰데요. 당연히 이 무인 헬기는 이순신급 구축함에도 탑재되지만 좁은 전투함의 비행갑판에 탑재될 수 있는 수량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독도함에서 S-300 무인 헬기를 대량으로 운용해서 함대의 정찰 임무와 그리고 비공을 탑재한 해상공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재 독도함에서 S-300을 탑재하기 위한 특별한 개량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S-300은 좁은 구축함의 비행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무인헬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의 독도함에서도 얼마든지 S-300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무인기는 지금의 독도함에서는 그대로 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무인기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해군이 개발하겠다는 해상작전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해군이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를 바탕으로 대수상 레이더를 달아서 해상감시를 하겠다는 무인기로 이걸 독도함에 탑재하게 되면 우리 함대의 생존성은 대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의 함대와 격돌해도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고 적의 대한미사일의 접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독도함에 탑재되면 우리 7함대의 생존성은 대폭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는 항공모함이 있는 게 좋지만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해상작전 무인기를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의 모하비 무인기와 같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하비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사에서 리퍼 무인기를 바탕으로 대형 상륙함에도 이착함이 가능하게 개량한 무인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의 무인기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에서도 중고도급 무인기를 원하고 있고 육군은 육군의 야전비행장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업체 관계자는 육군이 원하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달성하려면 아예 무인기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원하는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상당히 혹독함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육군의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와 해군의 해상작전 무인기가 하나의 사업으로 합쳐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육군도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해군도 그럼 이 무인기를 바로 독도함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터키의 아나돌루함은 우리의 독도함보다 더 큰 함선이고 그리고 이 함선에서 고작 우리나라의 군단급 무인기 수준의 TB3라는 무인기를 운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주장하는 건 터키의 아나돌루함보다 훨씬 작은 독도함에서 TB3보다 훨씬 대형의 중고도 무인기급의 무인기를 운용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게 훨씬 힘들고 달성하기 힘든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칠함대의 전투력이 대폭 올라갈 거라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무인기가 바로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의 모하비이고, 이 무인기는 리퍼 무인기를 바탕으로 개조를 해서 200m급 활주로에서 이착함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현재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이착함 시험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도함의 비행갑판의 크기가 딱 2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를 기반으로 모하비 같은 무인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육군의 중고도급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수요도 수용할 수 있고, 해군의 해상작 전무인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독도함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기가 탄생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독도함도 가능하면 스키점프대를 달고 강제착함 장치를 달아주는 게 이상적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을 만들지 않고 상륙함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만들려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디어 독도함에 대한 개량 계획이 확정되었고, 독도함은 2025년 7월부터 개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독도함의 많은 장비들이 국산으로 바뀌고, 또 독도함의 전투력이 높아지는 건 기쁜 일이나, 이번 개량에는 독도함의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한 내용은 없다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독도함이 무인기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지 안 만들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도 한 척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든다고 해도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 칠함대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높이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독도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